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1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의력의 그 본질과 창의력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의력 개발 사례와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창의력의 본질과 창의력 개발은 지난주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의력 개발 사례와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가서 우리 커뮤니티 리더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짤막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커뮤니티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일을 하면서 만난 20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재상을 그려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세계 기업들과 왜 이 커뮤니티 리더가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로 이끈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왜 커뮤니티 리더십이 초연결 시대의 핵심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재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창의력 개발 사례입니다. 여기는 교과서 한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 3절인데요.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창의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의력을 위한 사고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가지 사례가 되는데,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죠? 생각이죠, 생각.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뇌와 우뇌의 위적 협력으로 얻어진다. 뇌와 사람의 생활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뇌의 활동은 우리의 사고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고와 생활은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창의력을 높이려 한다면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여기 언더라인 마세요. 따라서 창의력을 높이려 한다면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언더라인.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 습관에 우리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와 씨름하라.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네 번째, 다르게 생각하라. 다섯 번째,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여섯 번째, 역설적인 집념을 지녀라. 일곱 번째,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라. 여덟 번째, 우연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라. 문제의 해답은 다른 모습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도 나왔지만 문제는 답의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감 가지고 문제와 씨름하라 그랬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두 번째, 창의력이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의 차이는 창의력이 있다 없다와의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정주영 회장, 우리 현대그룹의 우리 정주영 회장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해봤냐라는 것이, 그죠? 해보지도 안 하고 불평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된다. 해봤냐라는 이야기.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우리 창의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 세 가지 선택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죠. 생각하는 것도 자유고, 우리 착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그건 다 자유고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착각은 자유이지만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에 따라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긍정은
긍정은, 자, 긍정의 힘은 저는 무한하다고 이야기. 그러나 사람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을 명확하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선택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이 마음만 고치면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자신감을 갖고 그 문제 실험을 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을 갖고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좀 그 없애자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 혹시 이제 졸업하고 회사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면접을 볼 때 또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선택하면은 자신감도 높아지고, 우리 반면에 부정적으로 선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점점 상실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야. 충분히 많은 준비를 했고 면접도 잘 볼 것이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자신감이 있어지겠죠. 그리고 또 자세도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합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보다 잘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그 생각하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표정이나 말투나 자세 등이 전부 다 어눌해지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일을 해서 저는 꼭 성공할 수 있어. 재밌게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시작하는 경우와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일을 시키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이 부여되면은 어떻게 돼요?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싶지만은 그 짜증을 내는 사람한테는 일을 주기 싫어요. 그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이라는 거잖아요. 일이 없으면은 그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위에 상사가 일을 많이 주는 거는 일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일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기의식을 갖죠. 근데 제가 우리 책에 좋은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봐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에너지를 창출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선택은 돈을 만들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선택은 돈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은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부터 배척당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노력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는데도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의력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좋은 그죠?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책에 포스트 3M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122페이지에 우리 다르게 생각하라 있죠.
우리 가우스는 그 8세 때 선생님이 1에서 100까지 더하라는 숙제를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금방 풀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여기 중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죠. 30, 122페이지. 읽어볼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그 고정관념. 습관이나 간섭에서 자유로우라. 두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하고 왜 하라.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됐죠. 두 번째, 숨겨진 가정과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라. 문제에 숨겨진 가정을 확인하고 제거하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무시된 변인을 찾아 하여하라. 문제 제약을 찾아내서 제거하라. 그 다음 셋째, 문제 자체를 변화시킨다. 문제를 아예 제거 또는 상황을 바꾼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꾸거나 재구성을 해봐라. 그 다음 네 번째,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하라. 사소한 것도 의문을 품어라.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불필요한 가정이나 의무적 제약을 찾아 제거하라. 여섯 번째, 문제 내의 제약을 찾아 내어서 도전하라. 일곱 번째, 역발상. 여덟 번째, 문제 제거에 시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자, 우리 보면 124페이지 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창의력의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창의력의 훈련 방법. 요거는 우리 127페이지. 여기도 우리 관련이 없는 것과 공통점을 찾는다. 여기 큰 제목만 읽어봐도 대충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물의 일부를 전체를 파악한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네 번째, 사물의 다른 용도를 찾는다. 네 번째,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본다. 여섯 번째,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고와 같이 관련 있는 것에도 공점을 찾고, 그죠? 이러한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업에 있어서는 그죠? 창업, 창의력. 이것은 우리 다섯 번째 나오는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의적인 제품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타트 제작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이디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16개의 헤드를 한 번에 제어해 출력할 수 있는 멀티헤드 3D 프린터입니다.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3D 프린터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제품입니다. 같은 부품을 여러 개 제작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딸랐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 창업기업이 자체 개발한 블록 기반의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중등교육용 콘텐츠인 놀이동산 속 과학 찾기도 인기입니다. 과학 원리를 활용한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됩니다.
반려견 짖음 방지 목걸이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들이 아이디어 팩토리 제품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맞는 이번 전시회는 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6개 대학에서 모두 30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국내 대학 아이디어 팩토리 1호인 카이스트 창업원은 그동안 60건 이상의 시제품 지원과 기술 작업 3건, 기술 이전 등 학생 창업 활동과 사업화를 돕고 있습니다. 학생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자, 창의력의 사고 기법. 자, 여러분, 그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 지난주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하지만 왜 창의력이 중요한지를 물으면 그 질문을 답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창의력이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어떤 가치를 발현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중요할 텐데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을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은 더욱더 움츠러지고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죠? 창의력이 중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의력이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은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창의력은 타고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법만 배우면은 된다 그랬어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법을 배우고 나는 그게 창의력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 하나 더 합니다.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지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게 창의력은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창의력인 사고 기법이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죠? 창업 공부에 그죠? 창업 스타트업의 첫걸음 3대 요소, 창업의 3대 요소가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한 그 학습이야. 그게 바로 우리 창의력, 창의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의력 사고 기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뭐라고 됐어요? 우리 PPT 자리 한번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잠재력은 개발되지 않으면 창의력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재는 노력 없이 창의력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란 꾸준한 노력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요. 천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 99%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의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의력은 또 왜 중요한가를 한번 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쇼핑몰에 가서 휴대폰 케이스를 살려고 한번 쇼핑몰을 검색해 보면은 어때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할까? 가격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이 디자인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과거에는 가방이나 신발을 선택할 때는 많은 대안이 없었다 그랬잖아. 지금은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품이 물자가 넘쳐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봤을 때는 새롭고 독특하고 이 창의적인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익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의력을 기르는 문제 해결 방법, 그죠? 요것도 우리 요 책에 있죠. 자, 창의력에 기르는 문제 해결 방법은 이 책의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봐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부정적인 사고를 최소화하라. 사고의 균형을 이루어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지금 당장 자신이 창의력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창의력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새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의적인 그 사고 기법은 사실 기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우리 PMI 기법을 갖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PMI 기법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 책에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1973년 에드워드 보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측정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PMI 보면은 P는 뭐죠? 플러스, M은 마이너스, I는 인터스틱이래요. 그죠? 그래서 흥미. 그래, 강점과 약점과 흥미인데 우리 강점은 뭐죠? 아이디어를 실행했을 때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고 흥미는 아이디어의 그 흥미로운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 장점, 긍정적인 어쨌든 플러스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스, 그죠? 흥미.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 독특한 점, 새로운 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원래는 TMI 세부 진행 절차가 있는데, 그죠? 우리 안건을 제시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한 시행 절차가 이러한 우리 그림 4-4의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일 경우에는 같이 하거나 우리 과제를 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제가 우리 140페이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어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PMI 사례를 한번 과제로 한번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 PMI 기법에 대해서 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약간 좀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슬라이드에는 커뮤니티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될 수가 없습니다. 구글 우리 아마존, 먼저 커뮤니티 리더 여러분 이 다 동영상을 아시잖아요. 보고 그런 이야기합시다. IT 자, 글로벌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들도 모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리더를 관리하는 팀을 전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AI 시대를 이끌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지 않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블로그도 쓰고 영상도 찍고 또 누가 질문이라도 포럼 같은 데 올리면 열심히 공부해서 막 알려주고 뿌듯해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도 성장하고 공동체, 즉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미국이나 서양 문화에서는 커뮤니티 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바로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주려고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커뮤니티 리더를 찾아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다고 상을 줍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Most Valuable Professional, 즉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상을 수여합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이 MS-DOS를 만들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25년간을 전 세계에서 3,000명이 넘는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MVP 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IT 글로벌 회사들도 모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리더를 관리하는 팀을 전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AI 시대를 이끌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파른 기술 혁신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딱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도서관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공부하죠.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떠오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오래전에 공부하던 모습과 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안타깝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지켜본 리더들의 공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MVP의 실력과 영향력을 검증할까요? 바로 이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흔적들, 기술 공동체인 커뮤니티에 기여한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저는 책에서 이러한 방식을 커뮤니티 공부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공부 좀 생소하시죠? 커뮤니티 공부는 무엇 하기 공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공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공부 방법들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이 한 공부를 온라인상에 남길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의 흔적이 되고 이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MVP를 선정할 때도 바로 이 무엇 하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해왔는지를 평가합니다. 서울대를 나왔는지 혹은 하버드대를 나왔는지와 같은 이런 과거의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커뮤니티 공부가 정말 학벌보다 힘이 셀까요? 좀 못 믿어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6년간 일하며 정말 많은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동료나 상사로 함께 일하신 분들 중 물론 하버드나 카이스트와 같은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전문대학,
지방대 출신, 심지어 고졸 학력의 분들과도 함께 일했고 그들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자로 아주 잘 나가시는 모 부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750명 중에 700등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하셨겠죠. 아, 우리 아들이 더 이상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는구나 하고 대실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부랴부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놀던 불량배 친구들을 모아서 스터디 커뮤니티를 꾸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암기 과목 위주, 왜냐면 이미 너무 늦어서 국영수는 포기하고 암기 과목 위주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몇 개월 시험이 남지 않았지만 그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그러고도 공고를 갔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전문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강성욱 님도 있네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문대를 나오시고요. 부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LA에서 NHN 북미 지사에서 시니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님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계속 올렸습니다. 각종 온라인 기술 포럼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질문이 올라오면 본인의 일도 아닌데도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답변을 달고요.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즐거워서요. 그렇게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성장을 이끄는 커뮤니티 리더가 되어 즐겁게 성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십이 개인의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빌 게이츠 회장님은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의 하버드 동창생인 스티브 발머 회장님이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입사하고도 12년가량을 이분 밑에서 일을 했어요. 하버드 출신답게 아주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서의 디렉터들도 명문대 출신이 많았고요. 그들의 높은 기준을 맞추느라 회사 생활이 많이 고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대를 넘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신규 비즈니스가 막 탄생을 하여 아주 큰 회사들이 탄생을 할 동안도 저희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생소한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도에서 나고 자라서 아직도 인도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신 분이세요.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물인데요. 사티아 회장님이 다니신 인도의 공과대학을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도 많고 똑똑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좋은 대학을 나오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8위 정도 되는 아주 평범한 공과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아이비리그라든지 유명한 대학이 아니셨어요. 그냥 40위권의 평범한 공과대학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회사를 맡고 아주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수년을 $20대를 절대 넘지 않던 주가가 50을 넘고 100을 넘고 $180대까지 고공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총 1위를 재탈환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을 모두 겪으면서 깨달은 비결은 사티아 회장님이 바로 인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티아 회장님 시대의 인재는 누구일까요? 사티아 회장님이 오시고 저희 직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다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그 반대예요. 사람의 성장에는 조건이 붙는다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명문대를 가야지만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 부모님이 훌륭해야 나도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성장에 조건을 붙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은 성장 마인드셋, 즉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원들과 회사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제 윗상사들도 다 그런 커뮤니티 리더십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모두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날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니 저 스스로도 성장 마인드셋으로 커뮤니티 리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간의 경험을 모아서 책도 쓰고 커뮤니티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커뮤니티 길찾사라는 커뮤니티도 직접 운영하며 커뮤니티 리더십을 쌓기 원하는 이들을 도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AI 시대가 두렵기만 한가요? AI는 결국 인간의 삶을 돕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서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고정 마인드셋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많고 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강의 자료나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커뮤니티 공부로 커뮤니티 리더십을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리더십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아주 특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대한민국 남단 거제도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장애를 가지게 되셨죠.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 자기도 한쪽 다리로 자전거를 타겠다며 수없이 비탈길을 내려오시며 넘어지셨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면 물에 빠져서 수없이 허우적대면서 수영을 배우셨고요. 이런 어린 시절을 저와 저 동생에게 해주시면서 꼭 한마디 하십니다. 하면 되더라.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저를 가르치려 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배우면 부모님께 영어 단어를 가르쳐 드리고 또 제가 좋은 책을 읽으면 엄마에게 내가 읽은 좋은 책을 얘기해 드리고 엄마도 얘기해 주고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한 공부와 지식을 당신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게 해주셨죠. 제가 뭐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AI 시대, 이제는 혼자만 열심히 하여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이룰 때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커뮤니티 리더십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커뮤니티 리더. 여기 보면 고학력
엘리트들이 기업에서 반기지 않는 이유, 그죠? 시대는 변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그대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만난 수많은 그 지방 그 대학교 뭐 고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리더라고 했어. 근데 커뮤니티 리더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커뮤니티 리더는 누구냐?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리더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커뮤니티 리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우리 밴드 한번 봅시다. 밴드의 댓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전 학과 이렇게 우리 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설계 같이 이렇게 댓글을 이 장문으로 다는 데는 있어 뿌린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주변에 몇 분한테 물어봤지만은 이렇게 길게 다는 수업은 없더라고 하더라고. 우리 처음에는 그죠? 그냥 짤막하게 퀴즈를 내서 정답만 하기로 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많이 그 공부를 해서 그 장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수님 혼자만 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나눠서 보잖아. 그럼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을 보면은 어쩌면 이 수업의 1시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의 장을 SNS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 또 좀 흐뭇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마침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 리더를 하나 찾았거든. 여러분들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우리 창업 과목이죠. 스타트업. 창업은 뭐죠? 우리 기업가 정신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 들어요. 우리 기업가의 주체는 누구라고 해서요? 앙트레프레너의 주체. 기업은 기업의 CEO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했어. 그 훌륭한 기업가, 훌륭한 리더십, 훌륭한 여러분, 내가 되려면은 우리 커뮤니티 리더로, 그죠? 발전하는 그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기업들이 우리 커뮤니티 리더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능력, 교육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초연결 시대에 누가 인재인가? 학벌보다 강력한 커뮤니티 리더십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커뮤니티 리더십의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이 뭡니까?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첫걸음, 그죠? 우리 밴드의 여러분들도 우리 밴드를 통해 가지고 댓글을 다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커뮤니티 리더라는 거죠. 그 유튜버들이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유튜버가 되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공부는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통하는 숨쉬는 공부, 함께하는 공부에서 하모니를 갖고,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요. 함께하는 공부가 우리 커뮤니티의 힘이며 네트워크이며 커뮤니티 리더십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리더십으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 동영상 여기 이소영 팀장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나도 우리 커뮤니티 리더가 되어야 되겠지라고 자신감을 갖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 영상 그 잘 보셨습니까? 그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어제보다 성장하고자 하는 나는, 여러분들은 그 우리 커뮤니티 리더가 함께 채워나가야 할 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감대가 성장되어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좋은 대학이나 우리 좋은 회사를 가고자 하고, 또 좋은 인기 있는 학과, 또 인기 있는 부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우리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지금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은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하나의 그 가정에 그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 영상에서는 성장을 위한 개념으로 우리 커뮤니티 리더를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창의적 스타트업 첫걸음 이 수업을 하면서 커뮤니티 리더가 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까? 어디서 느끼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우리 밴드에 그 댓글 달잖아.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훌륭하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대학교의 전 학과에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창의적 스타트업 첫걸음과 같이 이렇게 장문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상당히 흐뭇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수업에 알게 된 점, 소감문 적으면 한 두석 줄 적나 싶었는데, 한 사람이 길게 잡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작성한 것만 읽습니까? 우리 친구들 거 다 읽어요. 당연히 친구들 것도 한번 보게 되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적었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또 다른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살아있는 공부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 영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지? 고학력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 그 반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대는 변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그대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변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은 우리 좀 달라졌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프라인 제가 수업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 기회 포착인 것 같아요. 기회 포착. 뭐 창의력도 좋고 어쨌든 그냥 우연하게 제가 실시한 건데 이렇게 우리 A반 B반 똑같더라고. 우리 두 반 하잖아요. 그죠? 두 반 한 반. 두 개 반이 똑같이 이렇게 장문을 쓰더라고. 제가 우리 다른 교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쓰시냐고. 그렇게 장문 쓰는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커뮤니티 리더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진 세상,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능력, 초연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것인가. 학벌보다 강력한 리더십 이야기했잖아요. 이 수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첫걸음은 우리 가르치는 공부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통하는 살아 숨쉬는 공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리더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개방성,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우리 본 수업에 우리 밴드의 댓글과 같이 나눔의 공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싶다면은 커뮤니티 리더의 요건을 배우고, 그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 리더는 저는 우리 이 수업에 우리 상위 개념이 전부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그 자기 개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리더는 다른 수업에도 항상 이제 이 수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수업은 창업 과목이에요. 아시죠?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지만은
창의적 스타트업의 첫걸음이야.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한, 그죠?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기 위한 그 아이템 발굴 방법들을, 이 기법,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뭐야? 기업가 정신의 그 주체, 누구라 그랬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경영자 CEO라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업가라 그랬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기업가, 앙트레프레너지, 그죠? 그렇게 앙트레프레너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이해를 하기 쉬워요. 나도 앙트레프레너다. 나도 기업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리더도 우리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더 알파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리더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통, 공감, 나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13년 후에 훌륭한 앙트레프레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